우리 재산 아닙니까? 많을수록 더 좋죠. 삼남이녀 5은 낳아야죠. 아들 하나, 딸 하나면 만족합니다. 딱 하나만 낳아 정성껏 잘 키우겠어요. 이랬던 가족 계획이 확 바뀌었다.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하나만 낳자더니 이제 애가 셋은 돼야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됐다. 우리 복동이네. 얼마 전 셋째 아이를 출산한 경기도 양평의 강경희 씨. 출생 신고를 마치자마자 해당 군청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총출동해 준비한 선물을 쏟아넣는다. 어려서. 생후 2개월 된 주인공이다. 아시죠? 출산지원금 100만 원 하고 은 목걸이에 이어 이번엔 두둑한 축하금까지 준비했단다. 220만 원을 저희가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한 일을 한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12개월 동안 먹을거리까지 지원해 줄 예정. 이 모두가 때를 잘 타고난 복덩이 덕분이다. 처음에는 놀랐죠. 처음엔 몰랐는데 얘 갖고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산부인과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군에서 이제 그 돈도 지원해 주시고 그 보건소에서 식품도 지원해 준다 그래서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60년대만 하더라도 여성 한 명이 평균 6명의 아이를 낳았었다. 전쟁 뒤 찾아온 베이비붐이었다.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집집마다 바글바글했던 아이들. 가난을 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던 그 시절. 자고 나면 불어나는 인구는 살기 위해서 무조건 줄이고 봐야 했다.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거지꼴을 면하고 보자는 명분 아래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가족계획을 포함 대대적인 애 낳기 단속을 시작했다. 적게나 정성껏 키워야죠.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릅시다. 가족계획 운동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뻗어나간다. 하지만 자식은 곧 재산이라는 등식이 성립했던 그때 자식을 덜 낳자는 운동은 낯설기만 했다. 게다가 피임이 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황.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그 대책 가운데 하나가 가족계획 요원들이었다. 이들의 임무는 피임법을 가르치고 매달 주어진 불임시술 할당량을 채우는 것이었다. 그 목표량의 중압감 때문에 꿈속에도 가족계획을 갖고 다니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 땅에서 가족계획 사업을 벌인 지 목표량의 전국 집계는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됐다. 그리고 이 집계를 바탕으로 요원 가운데 실적이 좋은 사람은 정관수술 왕이라는 상을, 저조한 사람은 산간벽지로 발령을 냈었단다. 알맞게 계획적으로 수퇴하여 그렇다 보니 갖가지 에피소드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건설하자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구체적인 피임 방법, 즉 아이를 시방 애를 낳지 말라고 그러는겨? 이게 피임 약이라고 하는 거고. 대를 끊어놓는다며 쫓아내는 건 기본. 피임법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로 인해 집집마다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단다. 그전에는 이렇게 그 쌀이나무로 해가지고 그 울타리 비슷하니 해놔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문도 이제 사렛문이지. 이렇게 밀고 그냥 들어가. 근데 콘돔이 한 5개가 이렇게 이렇게 찔려져 있더라고. 걸쳐 있어요. 그래서 왜 콘돔이 애들이 장난했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만나서 물어보니까 잠자리 헛날은 저다 하나씩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공과 사의 갈림길에서 애태우는 일도 많았다. 70년대 함께 근무했던 두 사람. 오영희 씨가 대를 잇는다며 넷째 아이를 낳는 바람에 당시 가족계획 요원이었던 동료 유인순 씨는 발만 동동 굴렀었단다. 근데 표시가 안 나고 날 때까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차츰 소문이 났나 봐. 그냥 보건소장님한테 막 쪼는 거야 이제 유인순 씨한테. 그 내가 조금 미안해. 나는 죄인이었다니까. 막 그냥 아들 낳았다고 막 우리 친척에서는 막 축한다 소리가 막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가시방석이야 완전히. 누가 오는 것도 막 그냥 진짜 그냥 조금 미안하고 그냥 나가서 내가 어디 사람들을 대하나 막 그런 생각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이제 애기 또 난다고 이렇게 저거 있는 사람들이 더 낳아도 되느냐.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 와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 이렇게 얘기해도 거의 열애를 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3대 독자인데 나 아들을 낳아야지 그러면 안 낳겠느냐고 그런 식으로 다 얘기했죠. 지금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미안할 정도로 당시 가족계획 운동은 대단했다. 그 덕분에 산하 제한만큼은 톡톡히 효과를 거뒀다. 우리나라가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거의 뭐 20년 동안에 그 아기가 6명에서 3명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20년 동안에 3명 밑으로 떨어진 나라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성공했다고 봐요. 혈기왕성한 남성들의 집합소 예비군 훈련장.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터전이자 가족계획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펼쳐졌던 장소였다. 예비군 소대장을 지낸 홍정남 씨에게도 그때의 기억은 생생하다. 특히 이제 그런 이제 뭐 생리적인 뭐 이런 것도 강의를 하고 또 우리 딱딱한 이제 뭐 군대 교육보다도 또 이제 강사들의 그 뭐 유머스러운 그 저기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또 그 산하 제한의 필요라든가 뭐 정관에 대한 생리적인 어떤 관계라든가 이거 다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아주 호감이 사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 기간 그 시간에는 졸린 사람도 없고 1시간 동안 잘 듣죠.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가족계획 운동에 동참했었을까? 예비군 훈련장 같은 데서 그 정관 수술 권유 받아서 하시는 선생님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면. 10명 중 5명. 놀라운 수치다. 또 그 정관 수술을 받으면 또 훈련을 이제 안 받게 제쳐주고 그래가지고 그때들 좀 많이 했어요 수술을. 그러니까 이제 그 보건소 차로 훈련 도중에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은 다 싣고 그 차로 싣고 가서 전부 그렇게 하고 이제 훈련을 안 받았지 그 사람들은. 예. 나는 내 친구놈 둘이 같이 갔는데 내가 겁이 나서 그놈 먼저 시켰거든. 그런데 안에서 소리 질러서 나 그냥 나오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 수술 후에는 기막힌 영양식도 나왔었다. 하고 나서 계란을 하나 주더라고. 무슨 막 피 뺀 것도 아닌데. 영양고청이라고. 계란을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주느냐고 이거뿐이 없느냐고 그러고. 간혹 그 수술로 인해 아찔한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을 셋을 낳기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잘못됐어요. 저는 잘못돼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임신하는 바람에 가정에 이제 좀 불화가 있었죠. 나는 했는데 왜 그런 임신이 됐냐. 이혼 안 당한 게 다행이라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혼한 사람도 난 이때는 소리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나는 군중심리에 이제 간 거. 저는 애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내 것도 있었는데 없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 거 여기 이제 그게 30년도 넘은 무언가를 꺼내는데 당시 불임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발급해 주었던 피임 시술 확인증. 이 작은 종이 하나가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단다. 바로 7, 80년대 불임 시술자들에게 아파트 우선 청약권을 주었던 것. 현재 반포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강석범 씨. 그도 불임 시술 확인증 덕분에 현재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다. 하고 나서 1, 2년 정도 있어 놓으니까 뭐 아파트 추첨을 하는데 뭐 우선권을 준다. 어이구 이건 나한테 이런 게 오는 거로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반포 아파트, 주공 아파트 이제 2단지 분양하고 3단지 분양했을 때 서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보건소를 갔더니 장부를 보더니 그걸 확인서를 하나 해서 도장을 찍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첨부해라고 그러고 주택공사에서 분양할 때 그래서 그 첨부해서 접수해갖고 뭐 발표할 때 보니까 난리도 아니죠. 그때 당시에. 지금 판결하 대동소리 할 거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가족계획 역사엔 별의별 일들이 많았다. 초창기엔 정관수술을 유도하기 위해서 당시로선 적지 않은 보상비까지 줬는가 하면 한때 그 짭짤한 보상금을 노린 사기 사건도 빈번했다. 때론 노인까지 대상으로 삼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흔히들 국가의 정책을 적극 소개했던 대한뉴스에도 가족계획 홍보는 단골맨이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여 동안 전국 극장에서 상영돼 홍보 효과가 꽤나 컸다. ITM 가족계획협회에서 예를 들면 보건사회에서 정책이 내려온다고. 가족계획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정책이 정부 정책으로 나온다고. 지구는 언젠가는 인구가 많은 팽창해서 폭발한다고. 이런 어떤 강한 이미지를 부여해 주라고 하는 얘기를 위기가 막 그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고 지구는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이 한정된 지구 위에 윤성기 감독이 제작한 10여 편의 작품 중에서 82년에 만든 이 문화기록 영화는 당시로서도 화제였다. 가장 인상적인 이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 달간을 고생했다고 하는데 그 덕분에 각 학교에까지 배포가 돼 교재로 쓰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상까지 받았었다. 가족계획에 대한 그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큰 보람을 느껴요. 내가 국가 시책에서 진짜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만은 지금 와서 가만히 보면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있는 고위가 넘은 사람이 그때 왜 내가 그런 미친 그런 홍보를 앞장서서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역적 같은 생각이 든다고. 계획보다 20년 빠른 2030년에 가서 83년 급기야 우리나라의 인구가 4천만을 돌파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2.08명으로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바로 이때. 일부에서는 더 이상 인구 억제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수십 년간 줄기차게 달려오던 방향을 돌리기란 쉽지 않았다. 특히 여성들에게 그 점점 더 가중되고 있던 그 이중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졌다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족에게 전담되고 있는 양육이라든지 보살핌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족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다. 지난 2004년 통계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1.16명,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다. 과연 우리가 바라는 대로 꼴찌 탈출을 할 수 있을까? 어른들은 다 뭐 복을 타고 난다고 낳기만 하라고 그러시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마다 다 교육비가 따로따로 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걱정이죠. 교육비만 100%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아마 진짜 둘째, 셋째도 가능할 거예요. 더 이상 낳고 싶어도 못 낳아요.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애가 둘인데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애를 키우려면 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쉴 수는 없고 돈은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도 받아주긴 하죠. 근데 분위기가 그다음에 내가 일하던 거를 계속 쭉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업무 같은 게 바뀐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동단체와 경제, 여성단체 등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한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가족계획은 산하제 안에서 출산 장려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진행형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범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지금 합계 출산율이 04년도에 1.16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희망적인 얘기는 그 주 출산 연령대에 그 남녀들의 희망 자녀 수, 기대하는 자녀 수는 2명 선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뭐 낳고 싶은 수는 2명이 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만큼 원하는 만큼 낳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부는 어떻게 더 나아라의 문제보다도 지금 낳고 싶은데 못 낳고 있는 그런 장애 부분을 해결해 주는, 제거해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들에게만 또는 개별 가족에게만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담이 맡겨져 있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를 하고, 그러니까 자녀 양육이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을 하는 어떤 가치관의 전환, 정책 방향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면 늦는다고 안달이다.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낳아야 우리가 늙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단다. 하지만 선뜻 아이를 낳기가 두렵다. 우리가 그랬듯이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해 보이질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가족계획이 풀어야 하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